라이너가 이 영화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이 영화는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 말 것이며 기대치를 아주 낮추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보시라고 미리 권하고 싶습니다. B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라이너의 강추비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유튜버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건방지게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화 평론가이자 동시에 크리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찬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튜버 전찬일입니다. 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봉준호의 마더를 강추 비추를 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강추를 했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좋은 작품이지만 봉준호의 다른 영화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네. 하면서 아주 봉준호 감독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셨는데. 돌이켜보니까 네네. 제가 너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반론을 낀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근데 또 그것보다는 봉준호 감독님이 좀 서운하셨을까봐. 서운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봉준호 감독 두 번째 책을 지금 준비 중인데 자료협조 안 해줄 것 같은데. 네. 전찬일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봉준호 감독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주 재밌다고 하셨었는데, 오늘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주제 자체가 너무 뜨거워요. 이 너무 매운맛이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영화를 미리 소개하지 않고, 일단 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뽑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섞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제가 뽑을 테니까 선생님이 섞어주시면 제가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영화도 안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손끝의 감각으로 강추 비추를 알 수 있거든요. 잠깐만, 왜 하나밖에 없어? 여기 있구나. 첫 번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오늘 강추비추 네 번째 에피소드. 오늘 다룰 영화는 해시태그 살아있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있다라는 영화 나왔을 때 나가는 방송마다 다 비판을 해요. 제가 이 영화 졸작이라고 유튜브에 제 리뷰를 올렸는데 이 조회수가 50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강추를 하니까. 못해도 50만 명은 제가 이 영화를 와, 이걸 강추를 해야 되다니. 근데 사실 내심 저는 사실 제가 강추를 뽑기를 바랐어요. 네네.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마더같이 괜찮은 영화를 비추하는데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계속 비추하면은 강추해야 될 영화를 비추했으니까 비추할 영화를 강추하면 아주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방송상은 우리 라이너가 이 영화를 강추하는 게 훨씬 재미있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저는 계속 희생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영화 살아있다를 강추합니다. 영화 살아있다를 강추하고 싶지만 라이너가 강추하기 때문에 저는 비추합니다.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살아있다. 사실 K-좀비의 정말 그 유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좀비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한 아파트에서 우리 주인공 준우는 배틀 땡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 그런 스트리머입니다. 게임을 하느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남기고 간 장보고와 이 쪽지를 늦게 발견하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채팅창에서도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뉴스에서도 이상한 말들이 오고, 그리고 재난 문자가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밖에 나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창밖에는 소녀가 엄마를 잡아먹는 그런 아비규환의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어떤 남자가, 일진 남자가 자기 형이 이상해졌다면서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 좀비 사태, 이 좀비라고 하는 거대한 재난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준우는 처음에 들어왔던 남자를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고 살아보려고 남은 식량들을 이렇게 나눠서 나름대로 잘 먹어보고 하지만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살아있다라는 영화는 정말 생존을 위한, 좀비 사태에서 생존하기 위한 준우와 유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찬일 선생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비 영화의 아주 깊은 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정말 너무나 와우 막 너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강추합니다. 이 영화가 어디가 좋았는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 좀비가 갖고 있는 어떤 액션이 좋았다. 이거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좀비 액터들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K 좀비라고 하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그런 공격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뼈를 이렇게 꺾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다음에 빠르게 달려드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K 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이었던 그 조지 A 로메로의 좀비 영화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런 좀비들이었잖아요. 근데 K 좀비의 특징은 액터들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좀비 액터들의 이 좀비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 제가 이제 가끔 라이너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면서도 가끔 수준이 좀 의심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아니 저처럼 좀비 영화를 전혀 즐기지 않는 사람도 야 이렇게 느슨하게 엉망으로 가는 영화의 액션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이 좀 작아서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바로 비교되는 영화가 부산행이잖아요. 부산행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부산행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좀 덜 들어갔겠지만 네. 부산행의 좀비 액션과 이 영화의 좀비 액션을 비교하면 이 영화는 사실 액션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죠. 이 영화는 액션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변종 좀비라는 점에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추했으면 그 점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갔을 건데. 변종 좀비. 네? 근데 지금 이 영화는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 말 것이며 기대치를 아주 낮추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보시라고 미리 권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게 추천하는 이유가 좋은 것들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생존 서바이벌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준우가 먹을 거를 갖고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먹을 때 저는 로빈슨 크루소를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그런 것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생존의 이야기가 있는 작품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실망을 하면서 지금 좌절을 하는데 어디 가서요. 네. 준우하고 로빈슨 크루소 이런 얘기하면은 격 떨어져요. 로빈슨 준우소. 그 다음에 살아있다. 네네. 이 살아있다의 강점들, 네. 화려한 액션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정말 유빈이 낫은 아닌데 등산용 그건데요. 그걸 들고서 이 헤쳐가는 장면이 있어요. 고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했던 그 부분에서 어떤 그 강렬한 네네네. 그런 액션이 있었다. 어떤 여전사의 모습이다. 요즘 시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전사. 이제 더 이상 여자가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서사가 아니라 준우를 구해주기 위해서 휘두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아주 좋은 작품이다. 강추합니다. 그 시퀀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렇죠. 박신혜가 네. 저렇게 영화를 잘못 만나서 소모되고 있구나. 또 박신혜 캐릭터는 네. 또 밑도 끝도 없었어요. 그쵸?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 명은 게임에 빠지고 그렇게 디지털 세상에 살고 이 친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전히 네. 텐트 속에서 지내면서 캠핑적인 아날로그적인 삶을 산다는 면에서 그게 낫 휘두르고 막 이런 것이 설득력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거는 성격화에서 설명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거길 왜 뛰어가나 싶은데 위험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맞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준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목을 매달려고 할 때 살리는 것도 또 그렇죠. 동기부여라는 이렇게 것도 다 비추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네. 좀 연출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막 보는데
고소를 금치 못할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그래서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다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또 강추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디지털 시대를 그리고 있는 영화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비 영화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 중에서도 이 영화는 준우가 배틀 땡라운드를 하는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뭐 드론을 날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도대체 그렇게 똑똑한데 왜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좀비들을 유인하는 그런 술책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한다. 이건 강추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한 발 앞서 나가는 영화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PPL 같은 경우도요. 아니 뭐 PPL 하는 거지 뭐. 그쵸? 네. 광고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영화는 네. 우리가 이제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PPL의 그 정도를 너무 넘어가지고 스스로의 그 작품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PPL을 앞으로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사실 강추할 만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니 PPL 네. 저는 좀 다릅니다. 이거 네. 강추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PPL. 네. PPL이라고 하지만 맞아. 감독님은 PPL이 아니라고 했고요. 아, 그랬구나. 모두가 PPL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닐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좀비 상황에 너무 힘든데 식물에 물을 주고 그 물이 많이 들어가는 라면을 끓이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비합리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낭만이다. 네. 사실 이 영화는 그 전제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좀비가 이제 전제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상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상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관객들이 살아있다를 보면서는 도대체 좀비가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가서 볼 거예요. 그러면 한 5초든 10초든 딱 뭐 하나만 던져줬더라도 그런 의심을 안 하면서 볼 텐데 그래서 조금 그 전제에서 그 극적으로 설정을 좀 이렇게 해놓고 갔더라면 영화를 좀 즐기는데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와중에 190만 관객 들어온 거는 대박 터진 거거든요. 네. 코로나 아니면 한 500만 넘었다는 거니까 그래도 관객들이 즐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추에서 아마 그 댓글에서 강추한 라이너 최고다고 막 올 겁니다. 저는 이제 비추한 전찬일 요거로 막 도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비추한 전찬일은 다시는 부르지 말라라고 사실 강추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요, 사실 이 영화 진짜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장점을 말하자면 좀비 영화라는 건 장점이에요. 왜냐면 이 좀비 장르가 가지고 있는 재난 영화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좀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인화된 어떤 재난이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 얼굴을 한 적들이 어떤 사람 얼굴을 한 악귀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덤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의 은유로서 좀비 영화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비 영화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8층 남자. 8층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8층 남자의 준비성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집안에 연막탄 하나씩은 다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음식에는 꼭 수면제를 타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내가 좀비가 되었어도 그 아내를 사랑해서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어떤 부부간의 사랑까지 드러나는 그런.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사랑을 느끼면은 이제 사랑의 굶주린 라이너는 그냥 좀비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뭐 그런 적인데 그건 사랑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요. 네네. 이 영화가 억지라고 비판받는 결정적인 지점이 그 8층 시퀀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감독이 재편집하면 그 시퀀스 드러내고, 다른 이렇게 하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8층이 참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의 연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의 장점을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전이 있다는 거. 자, 이 영화에 보면은 정말 나라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엔딩에서 보면은 감염자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감염자 수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나 정부는 최소 5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반전. 전 소름이 끼쳤어요. 와, 누가 봐도 이거는 서울이 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고작 5만 명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감독님이 우리들의 어떤 이 시각을 네.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정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거 아세요? 지금 얼마나 억지로 강추하는지. 네. 오늘 함께 살아있다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 역시 그래도 살아있다는 강추할 게 많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계속 제가 딴지 걸었습니다만은 네. 이 영화는 제가 강추했더라면 제가 좋아하는 유아인 박신혜 막 띄웠을 텐데 네. 정말 최고 연기라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라이너가 이 영화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정말 통쾌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너가 사람을 피를 말립니다. 여러분 그 유아인과 박신혜가 나오는 해시태그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SK BTV 월정액 오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칭찬 여기서 곁들여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혹시? 네.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것은 이 아파트를 세트로 지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예 그냥 지어버렸어요, 네. 아파트를. 이거 자료 안 보면요 이거를 졌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네. 좀 리얼한 장면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왜 그거를 칭찬 안 하나? 그래서 그건 제가 대신 이제 끝날 때 대신 칭찬해 주는 거고 정말 이 영화는 그 점에서는 세트 역사에서 정말 빛나는 영화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제가 만약 강추했으면 이걸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강추 비추는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추 비추하고 싶은 영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추 비추 내가 난 비추가 더 좋다고 해서 싫어요에 손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